새벽 괴산 외곽, 조폭 강철우가 이 아줌마 뭐야? 라며 군복 입은 여자의 목을 양손으로 꽉 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나? 강철우의 거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죠. 하지만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강철우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순간 덩치 큰 강철우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왼쪽 팔 관절 탈골, 턱뼈 골절, 뇌진탕으로 인한 실신.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여자의 담담한 진단이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조폭이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를 이 아줌마 뭐야? 라며 목을 조르다가 발견한 충격적인 정체와 순식간에 제압당한 통쾌한 반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충북 괴산군 외곽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0명의 특전사 대원들이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무음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그늘 없는 길. 대한민국 여군 최초 특전사 작전사령부 준장 장민정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극한 야간 행군 훈련이었죠. 민정은 대원들 맨 앞에서 걸으며 전체 대열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35kg이 넘는 군장을 짊어진 채였지만 걸음걸이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평소처럼 계급장을 제거하고 일반 대원과 똑같은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뒤따르는 대원들은 모두 민정의 리듬에 맞춰 발걸음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서로 다른 특기를 가진 정예 요원들이었죠. 폭파 전문가, 저격수, 통신병, 의무병까지 완벽한 조합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였죠. 민정은 이번 훈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여군으로서는 최초로 특전사 작전사령부 준장 자리에 오른 지 이제 겨우 6달이 지났죠. 아직도 일부에서는 여자가 특전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의구심들을 행동으로 답하고 싶었죠. 20년 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민정은 곧바로 특전사에 지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군이 특전사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민정은 모든 훈련 과정에서 남자 대원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근접 전투와 생존 훈련에서는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죠. 민정의 전설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시작되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부상당한 아군 구출 작전을 홀로 수행해낸 것이었죠. 당시 민정은 적 저격수 3명을 무력화시키고 부상병을 안전지대로 이송했습니다. 그 일로 민정은 화랑무 공훈장을 받았고 특전사 내에서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민정은 대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뒤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민정은 언제나 대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리더였습니다. 이때 저 앞쪽 폐공장 근처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즉시 야간 투시경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죠. 여러 명의 인물들이 무언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대원들에게 조용히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경계태세 유지, 하지만 계속 전진하라는 의미였죠. 대원들은 민정의 신호를 받고 자연스럽게 전투 대형으로 변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훈련 행군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형이었죠.
이것이 바로 특전사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민정은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재개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실전 경험이 민정에게 말하고 있었죠. 곧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민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죠. 진정한 군인은 위기 상황에서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민정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민정은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다시 한번 고쳐맸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민정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폐공장 근처로 다가갈수록 희미했던 불빛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야간 투시경으로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했죠. 대략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공장 앞 공터에서 무언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니 일반적인 민간인들은 아닌 것 같았죠. 민정 뒤에서 따라오던 대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민정은 대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고 예정된 코스를 따라 전진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공터에 있던 남자들 중 한 명이 민정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덩치가 큰 그 남자는 다른 이들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죠. 곧이어 전체 무리가 민정 일행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정은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저들은 지방 폭력 조직 거무파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신입 조직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 있는 날이었죠. 거무파는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대부분 건설업체나 유흥업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죠. 거무파의 간부급 조직원인 강철우는 오늘 밤 신입들에게 조직의 규율과 서열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는 조직 내에서도 주먹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얼굴 곳곳에는 싸움으로 생긴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강철우는 민정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에 이런 곳을 지나간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더군다나 맨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이 더욱 가소롭게 보였습니다. 강철우 주변에 있던 신입 조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었죠.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이런 조직에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철우는 이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민정은 여전히 묵묵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누구든 무엇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죠. 하지만 민정의 예리한 관찰력은 저 남자들의 행동과 말투에서 일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는 부하들에게 윙크를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정 일행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다가가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여자가 앞장서네 군대 놀이 하나라고 말입니다. 강철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강철우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앞만 보며 걸어갔죠. 민정 뒤에 있던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철한 정신력을 가진 특전사 요원들이었거든요. 이 정도 도발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우는 자신의 말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특히 신입 조직원들 앞에서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죠.
강철우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앞에 가는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대답을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민정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내심으로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죠. 저 남자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철우는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지역에서 누구인지 모르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죠. 강철우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용감하다면서 곧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정과 강철우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강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입 조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죠. 강철우는 큰 걸음으로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과의 거리가 불과 몇 미터까지 좁혀졌을 때 강철우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은 여전히 묵묵히 앞만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걸음걸이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표정도 평온했죠. 하지만 민정 뒤에 있던 특전사 대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몇몇 대원들이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늦추며 긴장하기 시작했죠. 강철우는 민정의 무반응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 여자는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강철우는 민정 앞을 가로막으며 서 있었습니다. 야, 아줌마. 귀 먹었어? 내가 말하고 있잖아. 민정은 강철우가 앞을 가로막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철우를 바라보지는 않았죠. 민정의 시선은 강철우 너머 멀리 있는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이런 반응이 강철우에게는 더욱 큰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신입 조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우 형이 저렇게 나서는데도 저 여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강철우의 위압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는데 말입니다. 강철우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죠. 강철우는 민정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민정의 어깨를 툭툭 찔러댔습니다. 어이, 아줌마. 어디 군복놀이 하러 오신 거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왔어? 민정의 어깨에 강철우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뒤에 있던 특전사 대원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정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민정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이 아직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강철우의 손가락이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표정은 마치 바위처럼 굳어 있었죠. 하지만 민정의 내면에서는 차갑고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우는 민정의 무반응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강철우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줌마 뭐야? 정말 듣기 싫으면 대답이라도 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정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시선은 강철우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전방만을 향하고 있었죠. 이런 민정의 태도가 강철우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독으로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특전사 대원들은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정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정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 대원들은 무의식적으로 전투태세로 몸을 바꾸고 있었죠. 강철우는 신입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죠. 강철우는 민정 주변을 빙빙 돌며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야, 아줌마. 진짜 대답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민정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몸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근육이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고 호흡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특전사 대원들 뿐이었습니다. 강철우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철우는 주먹을 꽉 쥐며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강철우의 이성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인 강철우는 양손을 뻗어 민정의 목덜미를 꽉 조였습니다. 강철우의 큰 손이 민정의 가느다란 목을 감쌌죠. 이런 식으로 해야 정신을 차리나?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뒤에 있던 특전사 대원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강철우의 두 손이 민정의 목을 조이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흘렀죠. 바람조차 멈춘 듯했고 심지어 멀리서 들리던 벌레 소리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철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뒤에 서 있던 특전사 대원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들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정 준장에게 누군가가 손을 대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몇몇 대원들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으로 향했지만 아직 민정의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무파 신입 조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형이 드디어 저 건방진 여자를 제압했다고 생각했죠. 이제 저 여자가 울면서 용서를 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의 완력은 조직 내에서도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민정의 반응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민정은 고통스러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민정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죠. 민정은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강철우의 손목을 찬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강철우는 민정이 드디어 굴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냉소였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강철우의 왼쪽 손목에 민정의 손가락이 살며시 닿았죠. 강철우는 민정이 자신의 손을 떼달라고 애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강철우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민정의 손가락이 강철우의 손목에 닿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철우는 갑자기 왼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죠.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오른손이 강철우의 손목을 감싸며 조금씩 비틀기 시작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드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우에게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철우의 두 발이 바닥에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민정이 강철우의 손목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린 것이었습니다. 강철우는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순식간에 강철우의 몸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투석기에서 발사된 돌멩이처럼 말입니다. 강철우는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후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충격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강철우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덩치 큰 강철우가 순식간에 날아가서 쓰러져 있다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민정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반사적으로 민정 주변으로 다가가 완벽한 삼각 진영을 형성했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민정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거무파 조직원들은 전원 경악했습니다. 조직의 간부인 강철우가 한순간에 제압당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뭐였지? 민정은 쓰러진 강철우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왼쪽 팔 관절 탈골, 턱뼈 골절, 뇌진탕으로 인한 실신.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마치 의사가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어조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 거무파 조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철우가 쓰러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누군가는 강철우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민정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특전사 대원들도 민정을 따라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고 예정된 목적지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강철우의 신음소리만이 작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특전사 대원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폐공장 앞 공터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무파 조직원들은 여전히 쓰러져 있는 강철우 주변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방금 전 벌어진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직원 중 한 명인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강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식은 이제 막 조직에 들어온 신입이었지만 평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사실 김태식은 방금 전 상황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형이 그 여자를 혼내주는 장면을 찍어서 나중에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강철우가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혹시 이 영상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김태식은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 속 여자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죠.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강철우를 제압하는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전문 격투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강철우는 한참 후에야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왼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턱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러웠습니다. 강철우는 방금 전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온몸의 통증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신입 조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강철우는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죠. 그 여자와 일행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강철우는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 창피했지만 동시에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김태식은 촬영한 영상을 조직 내부 메신저 그룹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강철우 형이 이상한 여자한테 당했다는 것이었죠. 김태식은 단순히 신기한 일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곧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거무파 조직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직원들은 모두 강철우가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신기해했죠. 강철우의 실력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영상은 결국 조직의 중간 간부인 박상돈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박상돈은 조직에서 나름대로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평소 신중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상돈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강철우가 술 먹고 시비 걸다가 운이 나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여자의 움직임과 대원들의 대형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박상돈은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군복 차림의 여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최근 뉴스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여군 최초 특전사 작전사령부 준장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확인한 박상돈은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영상 속 여자와 뉴스에 나온 장민정 준장의 얼굴이 똑같았거든요. 박상돈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에서 현역군 간부, 그것도 특전사 준장에게 손을 댔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박상돈은 즉시 조직의 고위층에게 연락했습니다. 거무파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인 조용석에게 긴급히 보고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했죠. 조용석은 평소 박상돈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거무파 본부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용석과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죠. 박상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철우가 건드린 여자가 현역 특전사 준장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조용석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높은 사람이 밤중에 그런 곳을 지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상돈이 보여준 영상과 뉴스 기사를 비교해보고 나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했네. 조용석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조용석은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군과 얽히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현역 특전사 간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석은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강철우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 군에서 연락이 오면 전면적으로 협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군이 움직이는 거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조용석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무파 내부에서 영상 유출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식이 처음 올린 영상은 이미 여러 조직원들의 개인 메신저로 퍼져나간 상태였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조직원들은 SNS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직원 중 한 명인 이진호는 평소 유튜브에서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곤 했습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었죠. 이진호는 강철우가 당한 영상을 보고 이것이 엄청난 화제가 될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이진호는 고민 끝에 영상을 편집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조폭이 건드린 아줌마의 정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이진호는 자신이 거무파 조직원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우연히 목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 여자의 정체를 찾으려는 네티즌들의 추리 게임이 시작되었죠. 군복을 입고 있다는 점, 완벽한 격투 실력,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대원들의 전문적인 움직임 등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탐정들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서 그 여자가 장민정 준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최근 여군 최초 특전사 작전사령부 준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민정의 정체가 확인되자 과거 군 관련 자료들이 줄줄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촬영된 작전 영상들이 유출되었죠. 그 영상들은 민정이 얼마나 뛰어난 특전사 요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부상당한 아군을 구출하는 장면, 외국 특수부대와 함께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민정이 혼자서 적 저격수 3명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거든요. 영상 속 민정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는 정확한 판단과 실행이었죠. 이 영상들이 공개되자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를 준비했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은 모두 자극적이었죠. 단독 조폭이 목 조른 아줌마 알고 보니 현역 여군 준장, 특전사 준장의 숨겨진 실력, 조폭 간부 순식간의 제압, 여군 최초 특전사 준장, 실전 영웅의 진짜 모습 공개.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민정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민정이 새로운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군인이 민간인과 충돌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민정은 국방부로 급히 소환되어 상황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부 회의에서 민정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야간 행군 훈련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을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민정의 다음 말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조른 건 내 목이 아니라 군과 국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사명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뜻이었죠. 브리핑룸에 있던 고위 간부들은 모두 민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곧이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민정 준장은 정당한 임무 수행 중이었으며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했죠.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거무파 조직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원이 현역 특전사 준장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전국에 알려진 것이었거든요. 조용석은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강철우는 평생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웠습니다. 민정의 과거 이야기들이 하나씩 발굴되면서 국민들은 더욱 놀라고 있었죠.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놀라운 실력과 경력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인 화제가 된 지 사흘째, 국방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뜨거웠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장민정 준장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발언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 3사는 물론이고 인터넷 매체, 해외 언론까지 참석했죠. 이런 관심도는 국방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단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단상에 오르자 브리핑룸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정갈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준장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정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을 바라보는 것 같은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민정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특전사 작전사령부 준장 장민정입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민정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난 며칠간 제가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정은 사건의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야간 행군 훈련 중이었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그리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죠. 민정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진짜 메시지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민정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은 언제든 실전입니다. 전투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민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는 브리핑룸을 완전히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거든요. 군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였죠. 민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만하게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인에 대한 폭력은 곧 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기자들은 모두 메모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민정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거든요. 특히 조폭들이나 불량배들에게는 더욱 강한 경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준장님, 혹시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 실력을 발휘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 대답은 기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 정도도 최소한의 힘이었다니 민정의 진짜 실력이 궁금해졌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거무파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죠. 경찰은 조직의 주요 인물들에게 수배령을 내렸고 은신처를 찾기 위한 수사망을 전국에 펼쳤습니다. 거무파 조직원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평소에도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다니던 처지였는데 이번에는 군까지 나서는 상황이었거든요. 조용석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모두 잠적했고 하급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철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민정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철우는 퇴원과 동시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수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경찰서 앞에 도착한 강철우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사실에서 강철우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강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강철우였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건드린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철우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평생 남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었던 강철우였지만 민정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었거든요. 수사관들은 강철우의 진술을 들으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강철우의 자수로 인해 거무파 조직의 다른 범죄들도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한편 민정은 다시 부대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민정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국민이 민정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특전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사회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군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그리고 진정한 실력 앞에서는 허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폭과 특전사 준장의 대결은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정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충북 괴산의 특전사 훈련장에는 오늘도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새로 선발된 신임 여군 장교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번에 특전사에 지원한 여군 장교들은 모두 민정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인재들이었습니다. 김소영 중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신임 장교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특전사에 지원했죠. 김소영은 민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다고 꿈꿔왔습니다. 준장님,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훈련 중 잠깐의 휴식 시간에 김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신임 장교들도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민정은 물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무서움이라는 감정은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느끼는 거야. 그 순간에는 해야 할 일만 있었을 뿐이지. 민정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프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박지은 소위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준장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정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면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필요한 순간이 와. 신임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의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편 거무파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강철우의 자수를 시작으로 조직의 모든 범죄가 밝혀졌고 주요 인물들은 모두 구속되었죠. 조용석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승을 부렸던 폭력 조직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강철우는 재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강철우는 민정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죠. 장민정 준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철우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복역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전사와 여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군 지원자 수도 증가했죠.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민정이 진정한 여성 영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본인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정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고 자신의 본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오늘도 민정은 신임 장교들과 함께 산악지대에서 생존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 달 전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하지만 민정에게는 그저 훈련장일 뿐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김소영이 물어봤습니다. 준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훈련을 하실 건가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박지은이 덧붙여 물었습니다. 준장님은 이번 일로 정말 유명해지셨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신임 장교들은 민정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거든요. 부대에 도착한 후 민정은 신임 장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전사로서 활동하게 될 텐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 모든 신임 장교들이 집중했습니다. 군인은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 지키기 위해 존재할 뿐이지. 민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정이 2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였거든요. 우리의 실력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야. 그리고 그 필요한 순간은 언제 올지 모르지. 신임 장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민정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 달 전 그 사건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정 옆에는 미래의 특전사가 될 젊은 여군 장교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한 명의 조폭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 것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특전사 부대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